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이번 시간은 키워드로 보는 일탈 이론 시간입니다. 일탈 문제는 100% 출제되고요. 3점짜리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어려운 내용으로도 나오니까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탈 행동 설명하는 이론, 아노미 이론이 있는데 아노미 이론 중에서도 디르케임의 아노미냐, 머튼의 아노미냐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도 최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일단 디르케임의 아노미라고 하면 급격한 사회 변동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한 거예요. 너무 사회가 빨리 변해서 미처 새로운 사회에 해당하는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의 사회와 지금 급격하게 변한 사회의 규범이 같이 혼재한다든지 그런 마치 규범이 없는 것과 같은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 뒤르케임의 아노미입니다. 머튼의 아노미는요.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목표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1등급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규범이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부정행위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플러스적인 목표와 마이너스적인 수단으로 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둘 다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그래서 거시적 관점 중에 기능론의 입장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책. 디르케임의 아노미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지배적 규범을 확립해서 사회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규범, 그러니까 규범이 부재하면 그 사회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거나 아니면 규범이 흔들려서 일탈이 발생했다? 그럼 규범의 통제력을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한다라든지. 머튼의 아노미로는 플러스적인 수단이 갖춰지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 충분한 수단, 혹은 수단이라고 주면 너무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회라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기회. 충분한 기회의 제공. 이렇게. 자, 그래서 디르케임의 아노미, 급격한 사회 변동이라는 키워드 생각하시고 머튼의 아노미, 목표와 수단의 괴리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별교제 이론이에요. 차별교제 이론은 접촉 플러스, 자, 상호작용이죠. 이게 접촉이에요. 접촉 플러스 학습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을 이렇게 배운다, 학습한다라는 거를 알아낸 이론이 되는 거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책으로는 일탈 집단과 접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 교류를 촉진한다. 그렇게 되면 일탈자와 아이에 만나지 않게 되면 배울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인 이론은 특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자, 1차적 일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1차적 일탈. 경미한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라고 돼 있죠. 낙인을 부여하는 거예요.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든지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부정적인 평가, 낙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이 낙인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자꾸 날 그렇게 보지? 그래, 나 뭐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낙인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인의 내면화, 부정적 자아가 형성된다, 낙인의 내면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탈을 반복하게 된다 하고 돼 있죠? 2차적 일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적 일탈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낙인을 찍다 보니 이렇게 이어졌어라고도 갈 수 있는 거니까 2차적 일탈에 초점을 두는 게 낙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어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낙인 이론만의 특징이에요. 낙인 이론만의 특징이라는 거는 정말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별교제 이론이라든지 앞서 봤던 아노미 이론 둘 다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낙인 이론만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특정 행위를 했다고 해도 낙인 찍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낙인을 찍고 낙인의 내면화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거. 그게 낙인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탈이야 라고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 그런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이 2차적 일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은 낙인을 부여할 때 낙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함부로 그렇게 막 낙인을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실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2022학년도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2번 문제고요. 일탈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 이게 바로 낙인 이론. 방금 봤던 내용 똑같죠. 또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차별적인 제재? 차별 교제 이론? 이렇게 가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적인 제재도 낙인 이론의 키워드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낙인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차적 일탈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달라지잖아요. 차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차별적인 제재라는 말 나왔다고 해서 차별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다. 낙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고 본다. 상호작용, 접촉 플러스 학습, 차별교제 이론의 키워드였고요.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초점 맞추는 거 낙인 이론이고요. 정상 집단과 교류 촉진, 차별교제 이론의 해결책이죠. 일탈 행동에 대한 신중한 규정, 이거는 낙인 이론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키워드로 보는 일탈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